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 김한나입니다. 주변 후배들을 보면 학습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죠?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습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학생분들을 위한 거냐면요. 첫 번째, 학습계획에 대한 고민 자체가 많으신 분들. 두 번째, 과목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학습계획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시작은 큰 그림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큰 그림은 시즌별 계획부터 시작됩니다. 시즌별, 월별, 주차별, 마지막으로 요일별까지 나눠지는 것이 바로 학습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즌이란 일단 1년이라는 수험 생활을 4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즌 1은 12월부터 3평까지, 시즌 2는 3평부터 6평까지, 시즌 3는 6평부터 9평까지, 시즌 4는 9평부터 11평이 아니라 수능까지입니다. 이 시즌 1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개념 잡는 것부터 첫 번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시즌 2에서는 저와 같이 최저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6평 전까지 빨리 개념을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 마찬가지로 기출부터 천천히 시작하실 때가 바로 시즌 2입니다. 시즌 3는 심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을 다하시는 시간이고요. 개념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여름방학이 들어있는 시즌 3입니다. 이때 특히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노트에 심혈을 기울이시면 큰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즌 4 때는 수능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셔야 하고요. 이를 9평, 10평에서 체화하고 직접 효과를 보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시즌별로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균형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학습계획의 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과 인강 대 자습의 균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1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업과 인강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습도 중요하지만 수업과 인강을 버려두고 자습만 하다 보면 수업에서 내주는 숙제 또는 복습 같은 걸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습과 수업, 인강 둘 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수업과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소화하면서 자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목 간 균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목 간 균형은 시즌 전체를 보고 또는 월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과목별로 얼마나 균형 있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과목 간 균형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저는 요일별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평일과 주말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수업과 학원 스케줄이 다 달라요. 따라서 주말이 아닌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말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본인에 맞게 하루 정도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유로운 하루가 하루 종일 놀으라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는 1시간 많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학원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여유로운 하루 정도는 1시간 많이 쉬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표를 정해볼 건데요. 갑자기 학습계획 말하다가 왜 시간표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수험생 모두 중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수험 생활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현실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죠. 이것은 즉 규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규칙적인 삶을 위해서는 저는 시간표와 스터디 플래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모든 학습계획의 시작은 생활계획입니다. 생활계획이란 기상취침,
식사와 휴식 시간, 학교와 학원 스케줄 모두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학습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신이 지켜놓지 않고 수험 생활을 시작한다면 본인의 하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순공 시간을 정확히 확보하실 수도 없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기에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부터 정하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정시간표인데요. 고정시간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고정해서 시간을 정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꼭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리면 나중에는 못하게 되겠죠. 지키지 못할 계획은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시간을 같이 정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루에 꼭 해야 하는 공부를 정하기. 저는 하루에 모든 과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영수의 일부분은 하루 안에 다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어 아침마다 비문학 2지문씩 분석하기. 그 다음에 수특, 문학 또는 비문학, 문법 중에 하나 복습하기. 이런 식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추천드리는데요. 아침 시간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정된 시간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침 시간을 8시부터 12시까지로 봤을 때 2번 또는 3번으로 나눠서 실제 학교 교시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10월 달쯤에 활용했던 시간표를 그대로 재현한 건데요. 일단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써놨지만 아침에는 국어 2시간 중에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2시간은 수학 오답 노트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에 꼭 해야 하는 국영수 과목은 아침에 시간을 고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침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오후에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학교 시간표처럼 말 그대로 분배만 해놓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공부할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만 정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미리 해놓다 보면 계획을 아예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사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비슷한 분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실제로 수학은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했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취약한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상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당일, 수능 당일에 마인드 컨트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입니다. 슬럼프가 오더라도 아니면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내가 하던 대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하나만으로 수험생은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기 위해서도이지만 결과에 나중에 혹시나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일희일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고요. 항상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동안 부모님께 너 참 신기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일단 이것을 많은 친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터디 플래너에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점심이 너무 맛있었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이런 식의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을 3가지 정도 찾아서 쓰다 보면 저절로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내가 공부 아니면 할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주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꼭 마인드 컨트롤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꼭 이루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